수능 기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죠. 그러면은 보시면 비록 의무라는 의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순수한 원천에서 비롯된 행위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에서 비롯된 행위가 없더라도 모든 것의 근거를 경험해서 찾는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의 실행 가능성 자체를 매우 의심한다 하더라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성이란 얘기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를 하도록 무조건적으로 명령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명령. 정언 명령이죠. 그치? 그다음에 의무니까 칸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옳은 것을 찾는 거죠. 행위의 도덕성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의 동기죠. 이번에 의무에 맞는 행위가 모든 뭐가 돼? 도덕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답은 2번이 의무에 맞는 행위일지라 하더라도 뭐가 돼? 의무에서 비롯된, 그러니까 의무에 맞게 됐어.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의무에 했는데 의무에 맞아. 이게 아니라 무조건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돼. 뭐라고요? 의무에서 비롯된 것. 그러니까 답은 2번 맞고요. 정원 명령을 따른 행위는 자율적 행위가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거고요. 4번 보시면 이성은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서 행복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까지는 막지 않아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이성은 행복에 대한 모든 뭐가 돼?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모든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 게 아니라요. 뭐 한다? 그러니까 행복과 의무가 충돌하면은 의무를 따라가라는 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보시면은요. 도덕 원리는 인간의 행복 추구에 대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의무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인 거고요.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억 디귿에 대한 이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무제한적으로 선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뭐예요? 오직 선의지뿐이다라는 얘기예요. 선의지. 그치? 무조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선의지고요. 도덕 법칙은 가장 완전한 존재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성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도덕 법칙이란 얘기는 가장 완전한 존재에 대해서는 신성한 법칙이지만 우리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에 대해서는 의무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의지는 어떠한 결과나 유용성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에 선의지인 거고, 니은, 즉 뭐가 돼?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절대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의무 맞는 거고요. 디귿은요, 의무의 법칙이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의 준칙에 무조건 따라야 할 뭐가 돼? 그래서 준칙에 자신의 준칙에 무조건 따라야 될 강제성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개인의 주관적 행위예요. 주관적 행위니까 준칙에 무조건 따라야 될 강제성을 의무로 보진 않고요. 보편적인 걸 의무라고 본 겁니다.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디귿, 즉 뭐가 돼? 의무의 법칙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 해야 되는 필연성. 그러니까 얘는 맞는 겁니다. 답은 4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예요.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선을 뭐가 돼? 베풀고 싶은 경향성이 전혀 생기지도 않고요. 정말 극복하기 힘든 혐오감 때문에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밑줄, 의무이기 때문에 자선을 베푸는 행위야말로 실천적인 사랑이고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진정한 도덕적인 가치를 갖는 거다라는 얘기죠.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이러한 뭐가 돼? 사랑은 명령할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번부터 볼게요. 답은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동정심을 느껴서 하는 걸 행위는 안 된다고 했고요.
을은 또 뭐가 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칭찬을 베푸겠다는 규칙을 지 스스로 세우는 건 안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3번의 병은 자신의 행동을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내심 즐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향性이기심이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에 양보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양보하는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은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죠.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지 않네요. 5번이죠. 무는 몹시 피곤하여 쉬고 싶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자체로 옳다고 믿어서 약속으로 나갔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무죠, 의무. 그다음에 4번 볼게요. 밑줄 친 이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르면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4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사상가의 윤리 사상은 근데 이제 세 가지에서 전제 출발한대요. 첫째, 도덕 원리는 상식을 가진 모든 인간에게 자명하고 도덕 원리는 하나의 포괄적 원리로 통합될 수가 없을 만큼 다원적이기 때문에 이 도덕 원리는 절대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에서 약속 지키기, 성실, 호의에 대한 감사, 뭐 자기 개발, 해약 등지에 대한 뭐가 돼?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조건부 의무예요. 조건부 의무를 생각했던 건 현대 예, 칸트 사상가죠. 현대 칸트 예, 사상가인 조건부 의무를 얘기했던 그러니까 조건부 의무. 따르면 의무가 상충했을 때는 칸트는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없어서 조건부 의무라는 걸 얘기했던 로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 B역부터 보시면 도덕 원리는 논리적으로 증명이 뭐가 돼? 사실은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직관성, 즉 건전한 상식을 가진 도덕적 인간에게는 괜찮다라고 했고요. 이은에 보시면 정언명령은 최고의 도덕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는 칸트 얘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원적이라며. 그러니까 포괄적인 원리로 통합될 수 없으니까 정언명령이라는 포괄적 원리로 통합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정언명령은 일종의 포괄적인 원리야. 다 합쳐지는 최고의 원리가 될 수 없을 만큼 도덕 원리는 다원적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 틀리죠. 조건부 의무는 뭐가 돼요? 상황에 따라서 실제적인 의무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의무들이 충돌할 때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더 중요한 의무를 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5번입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그러한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두었대요. 고통과 쾌락. 그래서 오직 고통과 쾌락만이 우리가 뭐가 돼? 무엇을 할 것인가 뿐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을 지적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악의 기준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과의 사슬이 그들의 옥저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고통과 쾌락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다 지배한데 즉 공리의 원리 즉 Principle of Utility라고 했습니다. 종속을 인정한다. 즉 벤담의 예 공리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공리주의 최대 행복의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얘기했고요. 그게 도덕의 뭐가 돼 도덕과 입법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쾌락은 양적의 차이 있고 고통은 질적 차이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쾌락과 뭐가 돼? 고통은 질적인 차이가 없고 양적인 차이만 갖는다. 고통 뭐 이런 얘기를 한 적 없고 둘 다 이제 양적인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디귿의 인간은 뭐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는 공리주의자에 대한 전형적인 생각이니까 맞는 거고요. 육체적 쾌락을 배제하고 정신적 쾌락만 추구해야 된다라고 육체적 쾌락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답은 2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가 네거티브, 즉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쾌락을 모두 경험한 사람들이 도덕적 의무감에 구애되지 않고 어느 한 쾌락을 확실하게 선호한다면 그 쾌락은 다 바람직한데 질적인 쾌락이 있다.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쾌락을 모두 잘 아는 사람들이 그중 한 쾌락에 더 큰 불만족이 동반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쾌락을 선호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그 쾌락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그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질적 공리주의의 밀이죠.
그러면은 부정이죠. 쾌락을 질적인 차이 고려해야 된다. 예스고요. 그 다음에 쾌락의 질과 쾌락의 양은 필연적으로 비례한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노우죠, 이게. 쾌락의 양이 많다고 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니까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행복이란 보통의 부재, 그리고 쾌락은 좀 이건 공리주의니까 예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바람직한 목적이 되니까 얘도 예스. 감각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닌다. 이것도 예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미리 얘기했던 거고요. 2번만 미리 노우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얘기니까 답은 2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 8번은 같은 선지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고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예요. 그러면 이제 누군지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갑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쾌락이 행복한 삶의 시작이다 끝이라고 하는 쾌락. 고대에서 쾌락 얘기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렇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개인적인 쾌락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은둔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뭐가 돼 사회적으로 확대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주장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 아니라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불안이 없는 상태, 즉 개인적인 쾌락, 즉 뭐가 돼 그런 식의 쾌락을 얘기했고요. 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양과 질 모두에게 측면한 가능한 고통과 쾌락을 풍부하니까 그러니까 질까지 고려해라. 즉 질적 공리주의를 얘기했던 밀이죠. 필연적으로 도덕에, 그러니까 얘는 사회적으로 확대한 거예요, 공리주의는. 가불에 대한 입장에 대한 걸로 옳은 설명만을 뭐가 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은 이다라는 문제인데요. 갑은 을과 달리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적인 삶을 피해야 된다. 즉,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개인적인 쾌락이에요. 은둔주의라고 얘기했죠. 공적인 삶을 피해다. 이게 이제 은둔입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을은 갑과 달리 덕은 쾌락의 향유에 기여해야 된다라고 본 건데 사실은 이건 둘 다 예스예요. 둘 다 예스. 그렇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디귿의 갑은 쾌락의 선이 고통을 아니라고 본다는 기본적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쾌락. 그렇죠? 갑은 행복이 인간의 삶에 뭐가 돼?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 즉 쾌락이라고 본 거니까 답은 4번이다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가불이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야. 얘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누구냐면은 이해 당사자들이 행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향에 따라서 각각의 행동을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원리는 개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정책에도 적용되어야 된대요. 우리의 행복의 양을 계산할 때 다 기준을 고려할 수 있다.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벤담이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예요. 그렇죠? 그럼 양적 공리주의자에게 에피쿠로스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함을 모르고 있다. 이거는 갑이 아니라 벤담, 이거는 공리주의자가 얘기인 거니까 에피쿠로스의 은둔주의가 얘기할 건 아니네요. 그렇지? 덕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이 뭐가 돼? 별개임을 모르고 있다. 이건 갑은 아니죠. 이거는 덕 있는 삶과 행복한 삶은 절대주의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전혀 두 개의 상관이 없는 거고요. 3번 보시면 행복의 양을 재는 합리적인 기준이 이거는 누구예요? 벤담의 얘기니까 벤담에게 벤담 얘기를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을은 행복의 양만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함을 모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질적 공리주의잖아요. 질적 공리. 너는 너무 행복의 양만 고려하고 있어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네요. 5번 보시면 행복 추구의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는요. 갑을 뿐만 아니라 갑을 보기 다 예스예요. 그렇지? 또는 쾌락과 뭐가 돼 공리의 기본적인 공통적인 거니까 답은 이게 몇 번이다? 4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서 가고요. 실전 문제 10문제도 잘 푸시고 이어서 올려드리는 실전 문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끊어서 갈게요.